예, 디다스코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나침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나침반 이야기 등등도 하는 것은, 그리고 뭐 이전에 뉴턴 이야기 했지만, 제가 철학을 보려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을 봤어야 되고, 제가 뭐 그렇다고 이런 철학관이, 신학관이, 역사관이도 아니고, 전공이.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역사 이야기를 모르면 철학, 신학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반대로 역사를 알려면 철학, 신학을 모르면 역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자연과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인문학을 통해서 이전에 제가 데카르트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는 철저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고등수학을 시작한 사람이고 의학, 물리학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의 바탕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에서 말하듯이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유럽의 대학교에서 당대까지 고대부터 모든 것을 다 읽었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문학책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역사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나침반 이야기에 전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물사에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저 사람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야 돼요.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깊이 봐야만 했던 것은 제가 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오름과 조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나락파애들의 단어가 토탈 히스토리예요. 역사를 보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걔들의 깃발이 토탈 히스토리라는 모든 이야기를 다 보자라는 선언을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뿐이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지만 진짜 전부를 알아야지 역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을 제가 보자는 건 자연과학을 알아야지 역사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단지 이걸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팠을 뿐이에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복각 이야기조차 한글로는 제대로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웃기게도 너무나. 그래서 그 제가 자연과학 채널 한글로 거를 봐도 정말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영어를 봐야 돼요. 영어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영어의 단어의 족보들 있잖아요. 더하여 그래서 족보를 보려다 보니까 라틴어도 봤었어야 되고 그리스어에 엉키는 프렌치의 옆에 독일어 그리고 더하여 스칸디나비아까지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나 모른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지식은 너무나 벌레 수준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하게 제가 다가왔거든요. 내가 정말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구나 이 땅에. 그래서 내가 그냥 딥이 파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몇몇 분들이 지금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반가운 거고 그리고 정치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 멤버십 채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역사는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인문학의 총체이면서 더하여 자연과학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과 애들 깊이로. 물론 그 깊이대로는 어렵지만 진짜 저는 놀라운 게 자연과학 채널 그 유명하다는 채널 영상을 봐도 정말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 진짜 저는 그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전기 이야기조차 제가 나중에 한번 전기 이야기도 겸사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전기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쭉 봤거든요. 보면은 네덜란드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채널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던데 정말 그 채널이 최고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 전기의 기본적인 이야기. 제가 그 채널의 그 문장들을 갖고 제가 나중에 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제가 알아요. 단지 단 하나는 진짜 알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진짜 나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단지 이거 하나예요. 이게 단지 이거 하나. 그래서 이 나침반 이야기를 보다가 이 나침반이 이제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기원 직전에 만든 걸로 봐요. 유물이 없어요. 이게 나침반이. 서한 시대에 유물조차 없는데 유럽은 서기 1200년 직전 후에 들어온 걸로 봐요. 그 기록이.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게 인도로 갔다가 이게 유럽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기 1200년 직전 후에. 그래서 이 나침반이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웃기잖아요. 지남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들 공식 언어가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웃기잖아요. 나침반은 기본적으로
북쪽이거든요, 북쪽. 그런데 왜 얘들은 남쪽이냐는 거죠, 웃기게도. 이거는 얘들이 고대 문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나침반이라고 하잖아요. 나침반 또는 나침판도 표준어예요. 나침반, 나침판, 그리고 나침의라고도 하고 지남철이라고도 해요. 중국 애들처럼 지남침이라고도 하고 다 같이 써요, 이거를. 남쪽을 가리키다.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글조차 없던데, 더하여 진짜 전기의 시작은 이 복각이거든요. 이 복각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뭐 깊게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지남침을 나반 혹은 사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나반에서 침을 넣어서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이 나반이라는 게 중국 소리로 루오판이라고 하거든요, 루오판. 그래서 그 판 소리를 받아서 그냥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반자를, 라반이라는 게 신라할 때 라잖아요. 중국 애들이 아마 당나라 때 이걸 라반이라고 한 거예요. 이 라반이라는 게 조선실록 서기 1600년 기록에 등장해요. 즉 윌리엄 길버트의 대마그네테라는 그 논문이 발표되는 해예요, 이 해가.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조선사 이야기에서 귀신 관우가 조선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한 땅 구석구석에 관우 묘가 있다. 그리고 전국의 무당들이 그 집안에 모시는 게 필수 귀신이 관우예요, 관우. 이때 들어온 거거든요, 이때 임진왜란 직후에. 그래서 임진왜란 때 1592년에 얘가 도망갔다가 그 다음 해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 지나서. 한 가을 9월쯤에 들어올 거예요, 한양에. 그러면서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명나라 군정 시기예요. 명나라 애들이 안전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미군정 시기이듯이 명군정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명나라 애들이 조선의 예산까지 돈줄까지 다 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명나라한테 부탁해서 돈을 쓰는 그때예요, 이때가. 명나라 애들이 한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래서 윤수근이가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데 도통판이라는 사람이 술사인 이순풍의 자손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통판이라는 게 명나라 애들 벼슬자리예요, 이게. 명나라 사람인 성이 도시인 통판이라는 거예요. 도통판이가 이순풍의 자손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순풍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유명한 도술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왕가의 왕대비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묘자리를 알아보라는 명을 얘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한양 바닥에 명나라 애들이 다 와 있으니까 명나라 애들 소개를 통해서 묘자리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도통판이 지금 한양 안에 과거 당나라 시대에 유명했던 도술사 이순풍의 그 핏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걔를 통해서 묘자리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통판을 통해서 섭상공이라는 명나라 사람을 만나는 거고, 한양바닥 안에 섭상공이라는 사람이 이문통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이문통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이순풍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이 이문통이라는 사람도 한양바닥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윤근수가 이문통을 만나서 이문통으로부터 편지 2장을 받았다는 거죠.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 편지를 별지로 같이 보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문통이가 보여줬다는 거죠, 나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경을 이때 봤는데 이 나경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선의 윤도라는 것과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통이가 하는 말이, 이 나경이란 게 우리 조상 이순풍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비법의 물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쓰는 방법 등등이.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대체 그 나경이라는 게 책이냐 물건이냐 라고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윤도의 모양과 비슷하고 나경이라는 게 마치 작은 그릇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이 작은 그릇이다 라면서 라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반의 라침판이 되는 거고, 이 윤도라는 게 바퀴 그림이잖아요. 이게 동그란 모양의 조선 땅 묘자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묘자리 보는 도구예요, 이게.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이 윤도는 조선만의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나경이라는 나반이라는 나침반을 처음 본 거예요, 서기 1600년에. 그래서 며칠 후에 이 나경이라는 걸 이순풍의 자손인 이 이문통이가 직접 보여주면서 이걸 조선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경이라는
동양이라는 나반 나침반을.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나침반을 조선 땅에서 쓰게 된 건데, 이게 남쪽을 가리키는 침이라는 게 사남이라는 단어에서 변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남이라는 게 지남침의 가장 빠른 형식의 글자라는 거죠. 전국 시절에 한비자의 책에 사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이 사남이 나침반의 그 사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비자가 기원전 한 3, 4세기 정도의 사람인 거고, 결정적으로 왕충의 글에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동환 서기 직후 사람인데, 이 왕충의 노령에, 이 노령 이전에 제가 12지지 말씀드릴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정확히 그 동물이 그대로 나열되는 게 끼케야 기원 직후에 이 노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12지지 12개의 동물이 정확하게 찍히는 게 이 전에는 달라요. 그 12개의 동물이. 그래서 역시나 이 노령에 등장하는 말이 사남지작, 투지어지, 기저지남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남이 남쪽을 가리킨다 해서 지남철이 된 거예요, 이게. 웃기게도. 근데 이 문장이, 자 봅시다. 사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침반이에요. 컴퍼스라는 영어에. 작이라는 건 주걱의 손잡이에요. 손잡이. 숟가락에. 그래서 사남이라는 것의 손잡이가 투지어지,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라는 건 ing예요. 무조건. 지난과 그 이전에 이 갈지라는 건 ing예요. ing.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라는 게 뿌리예요. 뿌리. 그 끝이, 뿌리가 남쪽을 가리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추정컨대 사남이라는 게 수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수저 모양. 침이, 이 사남이라는 것의 나침반 침이 주걱 모양, 수저 모양이에요. 수저 모양. 그래서 그 수저 모양의 사남의 침이 그냥 땅바닥에 던져 놓으면 주걱 모양의 작이라는 자루의 끝이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이 사남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남이라는 나침반의 자성이라는 게 남쪽이 주인이에요? 북쪽이 주인이에요? 이거는 주걱 모양의 침은 자루의 뿌리인 끝이 남쪽을 향하잖아요. 즉, 그 주걱의 머리가 북쪽을 향할 때 자루의 끝이 남쪽을 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인은 어디예요? 당연히 북쪽이죠, 북쪽. 극동의 한자 문명에서 남쪽이 주인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북두칠성의 북쪽이면서 북극성의 북이에요. 논어 위정편에 정확하게 북극성을 가운데로 해서 주위에 별들이 돌면서 신하들이 떠받드는 거예요. 논어의 위정편이 정확하게 유학이자 극동의 정치 사상의 핵심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킹으로 여기고 킹이 신이 되는 거고, 신 주위를 신하들이 돌면서 머리 굽혀서 모시는 거거든요. 신하신이라는 그 글자가 가운데가 이게 눈깔이에요. 눈깔. 신하신이라는 게 허리를 숙이고 그 눈깔로 땅을 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남이라는 나침반은 자루 끝인 남쪽을 가리키지만 사남의 주걱의 머리는 북쪽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들의 이 나침반의 문장을 보면은 장황하게 대체 지남에서의 자성이 결국은 남쪽을 가리키는 거냐 북쪽을 가리키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서기 1905, 60년대에 세게 붙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의 자성은 북인 거지 남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비록 논형이 지남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지북침인 거지 지남침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얘들 지남침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논형의 문장을 그냥 그대로 쓴 거지만 기본적으로 수저의 끝이 가리키는 게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북쪽이 주인인 거고, 사남이라는 게, 사라는 게 상당히 센 말이에요, 이게. 사헌부, 사가헌 할 때 사거든요, 이게. 이거는 군주가 호통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높은 말이고 남쪽을 향해 호령한다, 호통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북쪽에 있는 군주가.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경상 우수사 자수사 할 때 오직 조선킹의 관점에서 왼쪽 오른쪽인 거거든요, 그게. 이 극동의 정치사회 시스템이라는 건 전적으로 조폭 두목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조폭 두목을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오직 킹 하나만을 위한 도구로서의 민들일 뿐이에요. 좌수사, 우수사 이렇게 행정구역을 그렇게 나누는 거고. 그래서 사남이라고 할 때도 북쪽의 주인이 남쪽을 향해 호통친다 라고 할 때 이걸 지남침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논형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남사였다가 당나라 때 라바
라반이 됐다가 라경에, 경이라고는 하지만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다가 다시 논형의 진함침으로 이게 굳혀진 거예요, 이게.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진함철로 쓰는 거고, 복각이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예요, 일본 단어. 중국 애들은 자경각이라고 해요, 자경각. 그래서 일본 애들은 복각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경각 또는 경사각 이런 단어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자연과학 용어도 모두 일본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말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인문학의 그 유럽사 단어들조차 모두 일본말이고 자연과학의 모든 단어들도 일본말이었고 이거를 이제 아마 최근에 와서야 우리말로 바꾸자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 더구나 너무나 웃긴 게 중국사의 그 이벤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전쟁 중국사의 역사 정리하는 그런 단어들조차 그것도 역시나 일본 애들이 중국 역사를 정리한 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웃기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인문학의 자연과학은 둘째치고 이 인문학 분야는 정말 이건 끔찍한 겁니다. 진짜 이 지적 수준이. 그러면서 가장 반일놀이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이 국학계예요. 국학계의 사학계, 인문학계들이 특히나 반일놀이를 하는 거죠. 모든 그 문장들은 다 일본 애들 걸 바닥바닥 긁으면서 뺏겨서 갖고 오면서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이거는 학문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 자석이라는 것도 이게 귀곡자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 책에서는 귀곡자가 기원전 4세기라고 치고 되게 이제 얘네 책들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기느냐 이런 거에 방점을 두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의 말을 잘 살피라는 거죠. 특히나 그 무의식 중에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잃지 말고 제대로 다 살피라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침을 취하듯이 바늘을, 그리고 혀가 반이라는 게 많은 거예요. 혀가 뼈를 말아 취하듯이 아주 상대방의 말을 철저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할 때 자석 이야기가 처음 등장해요, 중국사에서. 인쇄 출판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한번 했고요. 화약, 나침판, 출판 인쇄, 화약 이야기도 한번 얼핏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저 전기 이야기를 여기 되게 이제 문과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문과고 그런데 이제 이과가 이야기하는 것과 문과가 이야기하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과는 이과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문과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바닥 이야기에 대해서 이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는 건지. 제가 아주 문과의 시선으로 전기 이야기, 제가 니콜라 테슬라를 상당히 좋아했고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를 제가 지도 영어로 다 봤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게 전기가 뭔지 봐야만 했어요. 그 전기 이야기 근본적인 걸 알아야 테슬라 말이 그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전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패러데이 이야기 등등과 함께.